내게태 문화예술교육 사업 영상에 출연하게 된 송유명입니다. 저는 현재 음악예술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교육과 보컬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곁에 문화예술교육 사업 영상에 출연하게 된 디렉터 승희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 분야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영상 예술 분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영상 예술 제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 장점들을 소개하며 예술교육이 나갈 방향과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어떤 예술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예술교육자로서 예술교육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학습자 본인에게 정서적 풍요로움과 내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예술교육의 과정 속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였고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마주하며 사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화예술 교육 경험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주었고 예술적 민감성, 공감성을 회복하며 일상의 예술화를 실현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은 소통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과 타인,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다양한 공동체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형성하도록 도와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술교육이 매력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술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섞여서 예술교육을 함께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과 경험이 다른 학습자들로 이루어진 그룹 안에서 학생들은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과 수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공감 능력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언급되는데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타인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교육은 열린 마음과 수용 능력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예술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술교육이 특정 시기나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 한정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서 문화예술교육진흥법 3조를 보면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적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령에 걸쳐 평생 교육적인 개념으로서 예술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교육이 평생 교육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 교육 대상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효용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게 만들고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의 기술적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예술을 통해
개개인의 성장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기 전과 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에는 사소하게 지나쳤던 대상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학생들을 깨어있게 만들고 각성시킬 수 있게 만드는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문화예술 교육을 잘 실행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지향해야 할지, 또 어떤 태도를 지향해야 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예술에 대한 흥미를 억지로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혹 학부모나 교사들이 강압에 의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목격하곤 하는데요. 예술 교육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흥미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예술 교육의 이점을 잘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은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에 덧붙여서 교육을 실행하는 교육자의 태도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예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하신 교육자분들이 다소 권위적인 태도로 교육 대상자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도로 교육에 임하시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권위적인 분위기에선 예술 교육이 가진 잠재력을 잘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권위적인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예술 그 자체가 지향하는 자유의 가치와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지속 가능한 예술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술 교육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교육 제도가 잘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공교육 현장의 미술, 음악 교육, 시술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정책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교육 진흥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예술 교육에 대한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편이라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욕심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 교육 지원 대상자가 제도적으로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문화예술 교육 수혜자 비율 중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문화예술 교육의 수혜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말씀해주신 과정에서 현재 문화예술 교육 수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외계층 대상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층 자체를 확장하고 교육 대상자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은 단순히 예술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